제네시스가 미니밴을 내놓는다고 해요. 오늘 매일경제 단독 기사인데요. 본문을 보면 현대자동차의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다목적 차량 MPV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고요.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이달 초 중국 사업전략회의에서 중국 전용 MPV 출시를 논의한 뒤 설계 검토에 들어갔다. 해당 모델은 2029년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며 연간 생산 목표는 18,000대 수준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에이 제네시스가 이거 직접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업계 소문이겠지 뭐 하고 말았을 텐데 이번 소식은 그냥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왜냐면 마침 지난달에 제네시스가 제트 온 휠스라는 이름의 미니밴 콘셉트 디자인을 공개하면서 루크동 커블케 사장이 직접 제네시스가 미니밴을 만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진짜 제네시스 미니밴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네시스는 왜 지금 판매량이 전혀 나오지 않는 중국 시장에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미니밴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지, 이거 진짜 중국에만 나오는 건지, 우리나라에 출시할 가능성은 없을지까지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네시스는 중국에서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래요. 2021년 4월에 상하이에서 드론 3,500대를 황푸강 상공에 띄워서 헬로우 차이나 글씨도 연출하고 제네시스 로고도 연출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론칭쇼를 하면서 야심차게 중국 시장에 상륙했는데 지금까지 판매량을 보면 2021년 출시 첫 해에 367대, 2022년에 1457대, 2023년에는 1558대, 2024년에는 1328대를 팔았습니다. 중국이 1년에 자동차가 3천만 대가 팔리는 세계 최대 시장인데 여기서 연간 1300대가 팔린 거니까 사실은 중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나라 국가 공무원분들이 타시는 차를 제외하면 거의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팔리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진출 이후 3년간 5,5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제네시스 중국 법인 직원들조차 제네시스를 구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라고 해요. 실제로 중국의 자동차 전문 매체들은 제네시스나 아큐라, 인피니티, 제규어 이런 브랜드를 묶어서 삼선호화 혹은 변연화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삼류 고급 브랜드 혹은 메인 자동차 시장에 끼지 못하는 변두리 브랜드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프리미엄 브랜드가 중국에서 딱 한 브랜드 취급받는 게 솔직히 한국 사람 입장에서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많이 상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이 근성이 강한 악바리 같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좋은 뜻으로. 같은 삼선호화 브랜드로 분류되던 혼다의 프리미엄 아큐라는 중국 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2023년에 짐을 싸서 철수했지만 제네시스는 중국 시장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네시스는 왜 이렇게 성적이 나쁜 중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중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국 3년 연속으로 연간 자동차 판매량 3천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160만 대를 조금 넘게 파니까 우리의 거의 20배 넘게 차가 팔리는 거고요. 지금 미국 시장이랑 유럽 시장의 연간 판매량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차가 중국 시장 하나에서만 팔리고 있습니다. 그냥 압도적으로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이 시장을 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특히 현대차 그룹은 지금 중국 시장 없이 연간 727만 대를 팔면서 글로벌 톱 3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0년대 중반까지 그랬던 것처럼 중국 시장 연간 100만 대 판매량을 회복한다면 폭스바겐 그룹을 잡고 세계 2위의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겠죠. 게다가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 잘한 적이 없었으면 모를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1년에 중국에서만 100만 대를 넘게 팔았는데 이 거대한 시장을 도저히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다른 브랜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중국에서 독일 3사의 판매량도 급감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BBA라고 하는데 BMW는 작년에 중국 시장 판매량이 62만 5,500대로 전년 대비 12.5% 감소했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는 57만 5천 대로 전년 대비 19% 감소, 아우디는 61만 7,500대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량이 크게 감소한 독일 3사가 중국 시장에서 철수를 검토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차값을 더 공격적으로 할인하고 현지 연구소를 짓고 투자를 늘려가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자동차 브랜드들한테 중국 시장 철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나라 하나, 시장 하나 포기하고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트렌드가 가장 빠르게 변하는 중국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기차,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차 경쟁력이 허약합니다. 라고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이죠. 제네시스 역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는 이상 이 자존심의 전쟁터이자 세계 최대 시장을 절대 never 놔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중국 시장 포기 못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 번도 안 만들어본 미니밴을 가지고 다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걸까요? 제네시스 G80 잘 만들잖아요. GV70, GV80 인기 좋잖아요. 그거 그냥 열심히 팔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팔려요. 이게 제네시스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 왜 이렇게 안 팔리냐? 많은 분들이 2016년, 2017년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중국이 한한령을 내려서 이미지가 깎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만 그건 어쩌면 이제 옛날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순수하게 상품성이 좋지 못해서 안 팔리는 겁니다.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은 완전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됐습니다. 샤오펑, 니오, 리오토 같은 중국 브랜드들, 게다가 화웨이와 샤오미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까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면서 중국 차들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나 인포테인먼트 생태계 같은 것들은 솔직히 꽤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내리는 평가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2021년, 2024년의 언급을 통해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경쟁력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중국 시장에서 제네시스는 어떻습니까? 고급스러운 가죽, 정숙성, 승차감 다 좋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서는 진짜 좋은 무기였죠. 그런데 지금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최첨단 스마트 자동차의 기준에서 보면 자율주행도 밀려, 인포테인먼트도 밀려, 아직도 내연기관 팔아. 당연히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네시스가 낡은 옛날 브랜드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세단이랑 SUV 좋은 걸 내놔서 반전시킬 수 있을까? 솔직히 어렵죠. 지금 중국의 세단, SUV 시장에는 반값짜리 중국산 차들이 널리고 널렸습니다. 레드오션도 이런 레드오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제네시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세단하고 SUV가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로 굳이 들어가지 말자. 차라리 기술 스펙 싸움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이엔드 럭셔리로 승부보는 틈새 시장, 중국 부유층들을 위한 의전용 차량 시장으로 우회해서 승부를 보자! 라고 말이죠. 실제로 지금 중국의 부유층들을 위한 진짜 VIP 의전차는 최고급 미니밴이라고 합니다. 차가 크고 넓으니까 퍼스트 클래스처럼 시트를 눕힐 수도 있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파티션을 쳐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마이바흐 같은 세단을 타냐? 미니밴이 훨씬 낫지 라는 게 중국 부유층들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을 원래 꽉 잡고 있었던 건 렉서스 LM입니다. 원래 1세대 공개부터가 상하이 모터쇼에서 했던 차고 중국 시장을 노리고서 만든 차죠. 중국에서 2억이 넘는 가격인데도 웃돈이 붙어서 팔릴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었고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토요타가 나중에 2세대를 내놓으면서 일본, 한국, 유럽까지 판매를 확대한 겁니다. 이렇게 수요가 높다 보니까 최근에는 중국 브랜드들도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죠. 대표적인 게 지커입니다. 009라는 미니밴을 연간 18,000대 정도씩 팔고 있고 재작년에는 009의 4인승 초고급 버전인 1억 6천만 원짜리 009 그랜드를 출시해서 4개월 만에 1000대를 넘게 판매를 성공시켰다고 해요. 이 럭셔리 미니밴 시장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제네시스도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일반 대중시장은 버리고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으면서 진짜 부자들이 지갑을 여는 초고가 미니밴 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와, 제네시스가 이런 럭셔리 차도 만들어?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브랜드 이미지를 단숨에 중국 내에서 최상단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물론 희망에러를 풀로 들렸을 때 이렇단 얘기고요.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떨지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제네시스의 미니밴이 어떻게 나올지, 아니 어떻게 나와야 중국 시장에서 승부가 가능할지 제트온 휠스 컨셉트 스케치를 보면서 조금만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네시스의 미니밴 디자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실 실물 콘셉트카조차도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자동차 디자인 매거진 오토앤디자인을 통해서 제트온 휠스라는 이름의 제네시스 미니밴 스케치 이미지가 공개됐는데요. 야, 제네시스 이름부터 멋지게 졌죠. 바퀴 달린 전용 제트기라는 뜻입니다. 일단 전통적인 미니밴의 문법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물론 콘셉트 단계이기는 하지만 카니발이나 알파드 같은 기존 미니밴 는 한참 다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를 처음 봤을 때 미니밴보다는 차라리 날렵한 SUV에 더 가깝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차체는 원박스 실루엣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앞유리가 극단적으로 뒤로 눕혀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인데 기존 미니밴들은 앞유리가 좀 꼿꼿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앞유리가 스포츠카처럼 눕혀져 있어서 미니밴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날렵하고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거기에 지상고가 지금 SUV 수준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있는데 앞유리가 뒤로 빠져 있어서 높으면서도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이름이 바퀴 달린 제트기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네시스 고유의 디자인 언어는 살아 있습니다. 앞뒤로 이어지는 두 줄 램프,
측면의 포물선 파라볼릭 라인, 봤을 때 제네시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컨셉트에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외관이 아닙니다. 이 컨셉트의 핵심은 이 차 안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입니다. 이름부터가 제트온 휠스, 바퀴 달린 전용 제트기잖아요. 전용 제트기급의 럭셔리함과 프라이빗함을 도로 위로 옮겨온다는 개념이에요. 운전석이 중심이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의 경험이 이 차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동하는 동안 일하고 쉬고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최상위 부유층들의 의전 문화랑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렉서스 LM이 중국에서 2억 원을 넘기면서도 웃돈이 붙어서 팔리는 이유, 뒷좌석에 앉아서 이동하는 그 경험 자체를 팔기 때문이거든요. 제네시스가 제트온 휠스로 보여주는 그림이 정확히 그 지점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그대로 양산처럼 만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루크 동코볼케 사장도 직접 이건 내부 디자인 실험의 일환이라고 했고요. 실제로 2029년에 중국 도로를 달릴 차는 이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제네시스 미니밴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누구를 겨냥하고 어떤 경험을 팔겠다는 건지 그 핵심 메시지는 이미 이 컨셉트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네시스 미니밴 이거 진짜 중국에만 파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는 안 나올까요? 공식적으로는 중국 전략형 모델이라고 선을 긋고 시작하겠지만 저는 국내 출시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급 미니밴 시장 보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여기에 1억 가까이 되는 토요타 알파드도 대기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대표님들, 연예인들, 그리고 럭셔리 패밀리카 찾는 아빠들이 이 고급 미니밴에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이미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제네시스 마크를 달고 제트온 휠스 같은 컨셉트로 제네시스 미니밴이 국내에 출시한다? 국내에서 찐부자의 상징이었던 G90의 수요 상당수가 이 미니밴으로 싹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 출시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제네시스가 이 미니밴으로 진짜로 성공하려면 혹은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발 속도를 일단 끌어올려야 됩니다. 기사 보면 양산 목표가 2029년이라고 하죠. 2029년? 너무 늦습니다. 지금 중국 자동차 시장의 시간은 다른 나라보다 2배, 3배 빨리 흘러갑니다. 중국 브랜드들은 신차 하나 기획해서 생산까지 하는데 18개월에서 24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해요. 지금 지커 009 같은 차들이 이미 중국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3년 뒤 2029년에야 제네시스 미니밴이 나온다? 중국 브랜드들은 그때쯤이면 너나 나나 미니밴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9년이라는 타임라인은 중국 시장의 무서운 속도감을 생각하면 너무 나이브한 계획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든 일정을 좀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네시스 미니밴의 숙제 두 번째, 가장 최신 수준의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를 탑재해야 됩니다. 만약에 잘 안 되면 자존심을 버려서라도 무조건 중국 현지 톱티어 업체랑 손 잡아야 될 겁니다. 제트온 휠스가 이 차의 방향성이잖아요. 바퀴 달린 제트기, VIP들이 뒤에 누워서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누리는 차, 이런 럭셔리 차의 완성을 결정짓는 건 더 이상 좋은 마감 품질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기본이고 사람 운전기사보다 더 부드럽고 완벽하게 알아서 운전해주는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집 거실하고 다름없는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요게 핵심이죠. 이걸 현대차그룹이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추겠다라는 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쉬운 일은 아니죠. 오히려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현재 막강한 자율주행 IT 빅테크 기업들과 과감하게 손을 잡았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의 하드웨어, 승차감, 럭셔리한 감성은 제네시스가 완벽하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엔터테인먼트 기능들은 중국 소비자들이 이미 좋아하는 걸 맞춰서 넣어준다면 까다로운 중국 부자들이 처음으로 제네시스를 쳐다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연판매량 1,300대! 직원들조차 외면하는 무덤 같은 중국 시장에서 제네시스는 본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초고가 미니밴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연 이 과감한 배팅이 제네시스를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 굳히는 신의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뼈아픈 실패로 남게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